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 임금을 현실화해달라. 이렇게 외쳐온 버스 기사들이 결국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노조원 4만여 명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버스가 멈춰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 부산을 비롯해 전국 9개 지역의 시민들이 당장 내일 출근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막판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회의가 시작된 지가 5시간이 다 돼갑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네, 현재 제 뒤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서울버스 노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에 협상이 시작됐는데 결론은 밤 늦게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 18일에도 1차 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87%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습니다. 버스 노사가 협상에 결렬에 이르러서 실제로 버스가 멈춰서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40분 정도 멈춰섰던 그 파업 이후로는 사례가 없습니다. 네, 파업이 된다면 10년 만이군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직접 들어봤죠. 네, 핵심 쟁점은 임금 문제입니다. 사측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올해에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노조 측에서는 더 이상의 임금 동결은 없다. 8.09%의 임금 인상과 또 고용 안정 협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 끼에 3,000원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 기사들의 급식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사측이 기존에 한 달 무사고 시에 포상금을 줘왔던 제도를 3달 무사고로 기준을 강화한 점, 그리고 골절이나 사고로 입원을 당했을 때 20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없애겠다고 한 점도 큰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수송 운임이 워낙 줄었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지 않는 한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의 주요 지역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한 지역에서만 운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현재 부산과 경남, 전남 등 전국 9개 광역시도에서 버스 노조가 사측과 마주 앉아서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협상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8% 안팎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전남 지부에서는 노사 간의 이견이 조금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있지만 대부분 협상장에서는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시도에서 버스 운행이 멈추는 그런 사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당장 서울과 연결돼 있는 경기버스 노조의 협상이 깨진다면 수도권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깨진다면 당장 새벽부터 버스 운행이 안 되는 거죠. 네, 협상이 결렬된다면 당장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대란을 막기 위해서 지하철 운송을 막차를 새벽 1시까지 연장하고 하루 190여 회 운송 횟수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또한 출퇴근길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전세버스 등 640여 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나섰습니다. 네, 임지수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정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교통 대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지하철 편수를 늘리는 방법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서울 버스노조 마지막 파업은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협상 당일 자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새벽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한 오전 4시가 넘도록 버스 전용 차로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승객이 몰리기 전인 4시 45분,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악의 교통대란은 피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출퇴근길 상황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버스에 몸을 우겨넣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선 줄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운 좋게 탔지만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승객도 버스기사도 모두 피곤한 출퇴근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평균 출근 시간은 58분. OECD 국가 중 가장 깁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교통 상황.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내일 출근길 대혼란이 우려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버스 노조의 3번 파업 시도는 매번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노조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임금 동결과 고용 불안이 참기 힘든 수준을 넘어섰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상당 부분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던 수송력을 100%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개인 택시 등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을 다 대체할 수 없고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이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 걱정은 큽니다. 아침 수업이 있는 날에는 진짜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친구들이랑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다만 아직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버스 기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급 휴가를 없애려는 움직임에 특히 반발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14년차 버스 기사인 서삼규 씨가 오후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류소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항상 빡빡하다 보니 운전대를 잡기 전부터 초조합니다. 늦게 나가버리면 앞차고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간격이 벌어지면 손님들은 왜 또 이렇게 늦게 오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하루 10시간 가까이 운전하지만 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한 20분에서 한 30분은 쉰 것 같아요.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제때 끼니를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다음 장에 갔다 와서 먹으려고 갔다 오면 한 10분 정도 돼요. 여유 시간이. 늦게나마 허기를 달래는데 앞에 놓인 건 김치와 콩나물, 계란 한 알과 된장국이 전부입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운행 전 나온 아침 식사입니다. 김치와 콩나물 그리고 냉동식품뿐입니다. 국이라든가 별로 그게 따뜻하지도 않고 식사 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버스기사 노조는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유급 휴가를 없애는 등 복지를 더 줄이는 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자택근무라든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시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거든요. 어떤 잘못을 했길래 임금까지 삭감하고 유급병가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지 좀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이고요. 버스 회사들을 대표하는 서울버스운송조합은 식사는 개선 중이고 유급 휴가를 없애는 건 그동안 기사들 처우가 많이 나아진 만큼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